2022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미얀마 한인 단체들이 추석을 맞이하며 떡이나 과일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에서 협회사를 대상으로 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8일에는 미얀마 다문화 가정 모임에서 다문화 가정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한 박스씩 나누었습니다. 9월 9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KB은행 입구와 9마일 강남식당 앞에서 미얀마 한인회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떡 총 800팩을 400가정에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바닥을 치고 있는 미얀마 경기 침체로 우울한 한인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금이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가질 수 있어 많은 한인들의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17일에는 미얀마 다문화 가정 모임에서는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며 다문화 가정의 한국 문화를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에서는 미얀마 한인사회를 응원하고 다같이 힘내기 위해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봉제인의 밤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추석 동안 있었던 한인 단체들의 스케치 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불 2022년 9월 5일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는 미얀마의 효과적인 통제라는 제목의 브리핑 문서를 발표하며 미얀마 영토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국민통합정부를 미얀마 중앙정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 의원으로는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었던 이양희 교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항단체 확산으로 국가관리위원회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미얀마 330개 지역 중 72개에 불과하여 미얀마 국토의 17%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가 장악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통제권을 상실한 지역이 111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도 네피도 인근까지 교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관리위원회와 민주저항 세력의 분쟁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제시하며 국가관리위원회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최종 결론은 국가관리위원회의 미얀마 국토 통제권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하며 정상화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미얀마 국방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비동맹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관리하는 영토를 국민통합정부의 통제 범위로 포함시키며 국민통합정부가 국토의 52%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포함된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에는 국민통합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라카나미는 국민통합정부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은 독립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RCSS, UWSA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경우 미얀마 국방부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민통합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번 현황 발표는 저항에 대한 기준을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기준을 잡아두고 국가관리위원회 통제 상황에 대해선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최근 양곤 지역이 게릴라 공격이 있어 국가관리위원회의 안정적인 통제구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격 횟수만 증가했을 뿐이지 타격을 주는 공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관리위원회가 철수를 한 지역 또는 저항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시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민통합정부가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4일 미나움 훌라임 위원장은 러시아 정부의 초대로 제7차 동방경제포럼을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관리위원회 소윈 부위원장이 일주일간 러시아 방문을 하였으며 미나움 훌라임 위원장이 바톤을 이어받아 세 번째로 러시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관리위원회 의원들과 딴딴시의 미얀마 중앙은행 신임 총재도 동반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중국, 몽골, 미얀마 지도자가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에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미얀마 석유가스 생산에 대해 러시아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얀마 러시아 직항편 운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5일 미나움 훌라임 위원장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해군 훈련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해군 훈련학교에서는 훈련생 선발 기준, 커리큘럼, 각종 행정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본부도 방문하여 잠수함 정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방문하여 파 이스턴 시비아드 대표를 만나 회사 역할, 동남아 국가 물동량 활성화 방안을 듣고 미얀마 항만 및 해상 운송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의과대학교도 방문하여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미얀마 의과대학 선발 기준을 낮추고 장학금 지급 조건으로 국영병원 의무 복무를 추진하여 시민 불복 종운동으로 부족해진 의료진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타 국가의 사례 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6일 둘째 날에는 러시아 대통령 고문과 국방부 차관을 먼저 만나 양국 우호관계 활성화 방안, 군사기술 협력 방안, 미얀마 러시아 직항 개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7차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을 방문하여 수력발전소 전문 건설업체 러스이드로와 에어로프로트 항공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발전사 로사톰과도 만남을 가지며 원자력 발전 협력 방안과 전력 발전 및 의약품 제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는 앞으로 소형 모듈식 원자로 사업에 대한 로드맵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형 모듈식 원자로 사업은 최대 300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고급 원자로로 대형 원자로에 비해 낮은 초기 비용이 든다고 하며 2007년 러시아 정부는 미얀마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건설 사업에 합의를 하였지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미얀마를 동남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동반 협력 국가로 강조를 하였으며 앞으로 양국 무역에서 큰 잠재력과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나움 훌라임 위원장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러시아 대통령까지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 교육, 보건, 과학, 기술,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러시아 정부에 대한 구애는 한편으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나움 훌라임 위원장은 행사 연설을 통해 미국의 달러 패권에 의해 작은 국가들이 희생자가 된다고 지적을 하며 앞으로 주요 무역 통화를 루블, 위안, 루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은 러시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구매 시 다른 통화 결제는 제한적이라 루블화로 결제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연설 후반부에는 아세안에 초점을 두면서 미얀마가 중요한 경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지리학적 전략적 요충지라고 설명하며 미얀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9월 5일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 장관은 해외 취업 송출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앞으로 해외 취업 송출업체들은 해외 취업자 송출 시 계약서상에 미얀마 공식 은행을 통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미얀마로 송금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9월 6일에는 장관은 국내 민영은행 및 해외 취업 송출업체와의 추가 간담회를 가지며
다시 한 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국영신문사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모든 국내 은행은 중앙은행을 통해 해외 은행과 송금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국가관리위원회 재무부 차관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태국으로가 태국중앙은행과 시암 커머셜 뱅크와 태국 국영은행 크렁타이 뱅크, 디지털 결제 서비스 업체인 트루머니 및 비머니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치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송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에는 국가관리위원회가 미얀마 국내 공식 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을 진행하는 국민들은 부동산 또는 자산 취득 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해외 송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 경비 사용이 가능하며 21일 내에 다른 은행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한 것과 조합을 해볼 때 미얀마 해외 취업 노동자들의 수입까지 관여를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조민툰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해외 취업 노동자들의 수입을 안전하게 미얀마로 송금하게 하기 위해 미얀마 공식은행의 외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며 이미 쉘뱅크와 깐보자뱅크, UAB, 미얀마 시티즌뱅크, 미얀마 모바일 머니에 영업 허가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